되게 이상한 데서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들어온다. 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픈 채팅으로 질문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스크린에 있는 QR 코드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그럼 제가 이제 한 분씩 인사 말씀 듣는 동안 어떤 키워드로 오픈 채팅방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는지 알아봐 드릴 테니까 한 분씩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나다웃 연출한 이종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광호 역할을 맡은 정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민철 역할 맡은 이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수연 역을 맡은 송이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밑에 맨 밑에 스위치 있대요. 반말로 하시는 안 끼려고 해봤어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나다웃에서 희승을 연기한 희승 최희승입니다. 네. 근데 너무 또 영화랑은 다 다른 모습들이셔가지고 엄청 신기하고 막 그러네요. 혹시 저 QR코드 따라서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를 혹시 검색어 나다웃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면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카카오 켜셔가지고 위에 있는 키워드 중에 이렇게 오픈 채팅방 찾아서 들어오셔가지고 나다웃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보고 열심히 대신 물어봐 드릴 수 있거든요. 좀 힘드시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와주시면 해주실 동안 네. 네, 그래서 나다웃을 검색하시면요, 그 창중에서 6월 2일 6-2GB라고 돼 있는 방이 나올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좀 제발 좀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궁금했던 거, 저도 영화를 너무 뜻깊게 잘 봐가지고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쌓아주시면은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 야구와 인연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신 새 배우님께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 주인공 광호를 비롯해서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신 민철 역도 희승역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야구와 연관이 있고 그와 다 다른 어떤 지금의 결론을 맺은 인물들인데 감독님이 되게 안배를 하시면서 쓰셨던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다 다른 경우로 지금의 결말을 맺게 된 거고 그에 따라서 이 캐릭터들이 그걸 느끼는 입장이나 태도 같은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호의 어떤 그 경우나 심리만 아니라 그걸 다 두루 살피게 하는 그런 안목이 영화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연기하시기 전에도 각자 또 캐릭터들이 비교해가면서 나의 캐릭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기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또 배우님들이 직접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무엇이든 네,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를 준비하는 과정이 우선 저희 사전 제작 단계 때 고교 야구부 대회를 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상상했던 광호의 인물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고교 야구부 학생을 발견을 했는데 뭐랄까 그 친구가 관중석에서 그 상대방이 이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 눈빛이 굉장히 절박하고 그리고 뭐랄까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어떠한 외형적이라던가 그리고 그런 어떠한 검은 피부들 그리고 여드름 그 다음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친구한테 많은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같이 관찰을 하면서 저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또 이제 폭스캐쳐에서 베네 밀러 감독님의 폭스캐쳐에서 그 채닝 데이텀 배우의 그런 어떠한 고릴라스러운 연기, 동물적인 연기, 어떠한 강박적인 그런 행동 위주로 많이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인물을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배우? 네. 네. 비성 씨. 네. 네네. 아니 끝날 줄 몰랐어요. 민철이 같은 경우는 딱 보시다시피
양아치잖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 양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그 자유분방함을 좀 더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었고요. 질문해 주셨던 그 야구라는 게 민철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갖게 됐었던 꿈이자 처음으로 맞닥뜨린 좌절을 겪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야구라는 게. 네.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서 디자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디자인을 하셨구나. 그 단어에 꽂혔어요. 형이 했던 그 디자인. 네. 그러면은 최희승 배우님은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디자인을 하진 않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승이라는 캐릭터는 민철이는 본의 아니게 포기를 한 사람이라면 그렇죠. 광호는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한 인물이었고 희승은 끝까지 해보려 했지만 결국엔 자기 스스로 깨닫고 포기를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철과 광호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철이가 어떤 광호에게 그 야구 그만두고 어떠냐고 물어보면서 인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저도 끝까지 같이 광호랑 해봤지만 광호는 끝까지 했고 저는 이제 제가 깨닫고 그만두면서 광호한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줬는지는 광호가 제가 광호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천진난만한 친구 같지만서도 가장 철이 든 친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광호뿐만 아니라 여러 캐릭터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렇게 치면 송희재 배우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수연이도 사실 지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보면 속이 깊은 인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수연이는 이 일을 하게 된 걸까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아마 배우님 마음속에서 상상하게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수연이는 영화 중에서 가장 철이 든 인물이라고 봤고요. 그럼 누가 그럼 제일 철이 들어요? 네. 철이 없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더 비교돼서 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제가 생각한 수연이는 일단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계를 직접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민철이가 수연이를 아마 그 암흑의 길로 초대하지 않았을까. 아 진짜요? 낮에는 좀 건전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게 아마 수연이보다 민철이가 먼저 시작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상황을 알고 있는 민철이가 저에게 권유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민철이는 광호도 끌어들이고 수연이도 끌어들이고 그런. 근데 이게 수연이가 민철이를 좀 좋아해서 따라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걸 수연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민철이가 생각한 그럼요. 어디까지나 민철이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거는 또 쌍방이 합의를 해줘야지 사실화되는 거니까. 네. 네. 저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 아까 처음 드린 배우님들께 드린 질문을 연이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광호는 우리가 가장 집중하게 되는 인물인 광호는 오로지 야구만 계속하면 된다.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인데 이 마음만 영화가 되게 이렇게 귀하게 살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런 인생들도 다 나름의 고민이 있다. 이걸 이제 다 보여주려고 하신 게 티가 나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영화에서 주인공인 광호에게 사실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광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캐릭터들에게 또 많은 어떤 지점들을 주고 싶었던 것은
저도 지금 이렇게 영화를 해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릴 때는 영화가 가장 좋았고,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것이 가장 멋지다, 영화를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실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영화를 해왔던 동료들도 한둘씩 떠나가고, 그리고 영화를 사실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저의 뭐 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그런 친구들도 살아가는 거를 보면 사실 각자 다 행복해 보였어요. 예, 뭐 또 행복한 만큼 또 불행한 것들도 다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도 다 잘 살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저처럼 영화를 하듯이 광호가 야구를 하는 고민 말고도 그 친구들이 사는 뭐 행복한 모습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고민들,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조명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영화 좋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한 진짜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이 아는 게 영화에서 느껴질 때 그 영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픈 채팅방에 정녀들 다 정재광호에게라고 해주신 아이디로 여쭤보셨는데 그 정재광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너무 몰입감이 뛰어나서 좋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눈물 콧물 심까지 흘리는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어떤 게 너무 좋았냐면은 사실 이거랑 연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영화에 청춘 영화가 별로 없기도 하지만 제가 왜 이제 이 영화의 정서가 좋았냐면은 되게 이렇게 청춘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약간 반항아의 멋 같은 걸 두르고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광호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막 운동선수고 몸집도 크긴 한데 되게 어린애 같이 막 울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막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멋을 부린 캐릭터가 아니고 근데 그거를 배우님께서 되게 이렇게 첫 장면부터 그냥 그 나이에 그런 애구나, 멋부리려고 하는 캐릭터가 아니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원에서 같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톤을 딱 잡으려고 하신 게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우선 우선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멋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야구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랄까, 이 광호라는 아이, 이런 비슷한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랄까, 이게 영화가 개봉을 떠나서, 이 영화를 개봉을 떠나서 저 또한 한 인간으로서, 우리 한 배우로서 조금 연민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그리고 동시에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느꼈던 그런 어떠한 되게 뭐랄까, 도끼? 예. 모두가 다 연극영화과를 못 간다고 했었거든요. 저 또한 입시를 준비했는데.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광호의 시점으로 일기를 작성을 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작성을 하기도 하면서 미술팀에서 준비해줬던 그 광호가 상장을 탔던 그런 액자가 있어요, 소품이. 근데 그거를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최대한 진짜 뭐랄까, 광호처럼 살라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뭐 어떠한 테크닉적으로나 아니면 외적으로 어떤 연기적인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도 그냥 그 공간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그냥 연기가 되어지게끔 그렇게 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그러고 광호란 캐릭터를 쓰실 때 광호가 되게 이렇게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이렇게 나쁜 일도 하고 친구도 저버리고 위험한 선택도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현실 앞에 다다랐는데 막다른 현실 앞에 다다랐는데 너무 바르기만 한 주인공이 아닌 것이 저는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호가 영화 속에서 때때로 이기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캐릭터를 처음 출발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굉장히 직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랬던 이유는 물론 그것이 이제 그 19살짜리의 아이로서 영화에 정재영 배우가 분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서투르고 좀 투박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뭔가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사실 광호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거를 그렇게 바란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사이즈가 줄어들고 네, 그래서 19살짜리 광호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꿈꾸는 것을 굉장히 당당하게 말하고 좀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게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상관없이 네, 그런 것이 네, 캐릭터에게 어떤 네, 뭐 호감을 조금 덜 살 수 있겠지만 네, 어떤 직진하는 캐릭터를 엿보면서 절박함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여기 감독 나쁘네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캐릭터가 가장 성숙한 캐릭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민철이가 제일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때문에 위험에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인상을 여기서 그 민철이는 어떻게 야구하다 다친 건지 그런 전사를 어떻게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민철이란 친구가 있다는 게 광호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저는 제가 탐복한 포인트는 또 무슨 일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타이밍에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 광호한테는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보면 되게 속이 깊고 깨달은 바가 똑같은 나이인데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나이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정확히 짚어내신 것 같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했었을 때 민철이가 그 아픔을 먼저 겪어봤던 친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아픔을 똑같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선뜻 광호가 손을 내밀었었을 때 그 손을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러니까 더 물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얘가 힘들어하는 게 좀 이해 안 됐더라면 그리고 얘가 힘들어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냥 민철의 성격상 너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하면서 바로 물어왔었겠지만서도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또 나 역시도 야구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힘듦 그리고 얘 역시도 돈이 필요하다는 건 돈은 무조건 현실적인 문제랑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민철이도 할머니가 아프고 하는 그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었고 광호가 그냥 뭐 갑자기 데이트 비용이 필요해서 뭐 그럼 돈 진짜 없- 양아치. 그쵸.
근데 제 돈 훔쳐간 거 보면 그런 양아치 같기도 한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민철이 입장에서는 바로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친구를 저버리고 또 데려간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수연이에 대한 궁금증도 막 나오고 있는데 나라웃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아이디를 해주신 분께서 수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담담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다 야구라는 꿈이나 아니면 그걸 그만두고 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면 수연이는 어떤 꿈?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셨대요. 수연이가 영화상에서는 제일 어른스럽고 제일 철도 많이 든 캐릭터이긴 한데 그래도 수연이도 19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어린애인데 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목적성은 없다고 봤어요. 얘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아까 이제 규성 오빠가 얘기했듯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수연이한테 꿈이나 목적은 조금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게 벅찬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광호처럼 뭐 또는 이제 희승이처럼 뭐 이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내 꿈을 향해서 나가고 도전하고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내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되게 영화에서 위로를 받는 순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수연이가 이 그 경찰들이 출동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있는 가운데 그 민철이가 누워 있는 병원 로비에서 광호한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그냥 너 때문이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잖아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수연이는 민철이랑 광호가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어렴풋이 내가 아는 민철이와 내가 본 광호가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느낌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호가 배달 나갈 때 뭔데? 라고 물어보면서 아니다 그냥 배달 잘 갔다 와 라고 얘기하는 게 말리고는 싶은데 정확히 무슨 의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을 꾸미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여기서 막 너 하지마 라고 말리는 거는 되게 선을 넘는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불안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분명히 오늘 무슨 일을 칠 것 같아서 근데 우선 그 상황에서는 광호를 그 일에 안 엮이게 하는 게 최선이었고 어쨌든 경찰이 와 있고 민철이는 실려가는 와중에 광호가 거기 끼어버리면 얘는 자기 꿈에 더 멀어지겠다라는 생각에 우선 그거를 막자라는 생각이었고 병원에서는 광호를 돌려보낼 수 있는 최선책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연이가 되게 단호하게 야 다 이거 너 때문이야 가 너 이제 2번 다시 일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꺼져버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언젠가 광호가 돌아올 것 같았어요. 다시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냥 한 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연이가 좀 동생 대하듯이 괜찮아 너가 이제 그냥 진짜 우리를 놔두고 떠나도 우리는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너 갈 길을 제대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광호가 더 미련 없이 한 번에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광호한테 가장 영화가 이제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장면인데 그걸 해주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광호랑 가장 연고가 적은 수연이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사실 민철이도 광호에게 뭔가 수연이처럼 그렇게 말하지까지는 않지만 뭔가 민철이도 뭔가 이렇게 좀 어루만져 주고 사실 영화 속에서 그 승길 아버지 승길도 이렇게
감싸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보다 제 수연이에게 그런 것을 맡긴 이유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철이나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나 대사는 딱히 광호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보다 네,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연고가 없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인물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수연이라는 캐릭터에게 그런 씬을 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제 문득 만나는 그런 위로 이런 네. 거죠. 네. 그럼 최희승 배우님께도 여쭤볼게요. 사실 그러면 이제 광호가 이 3학년 학기가 끝나고 숙소에서 그 다 야구하던 친구들이 어떤 이제 결말 중에 하나를 맺느냐 이런 걸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근데 마치 그 되게 쿨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몇 년째 야구를 했을 텐데 그렇게 고민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 저는 고민 없이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예,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들은 건데 듣기로는 한 그냥 고등학생, 걔가 고등학교 정도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운동하셨던 분들은 뭐 그 운동을 그만두고도 조기 축구회나 뭐 사회인 야구단이나 뭐 그 관련된 종목들의 스포츠를 종종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대학교까지 하거나 아니면 프로에까지 갈 뻔하다가 못하신 분들은 아예 그 스포츠에 손도 안 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들은 바로는 그랬는데, 제가 안 그래도 감독님한테 희승이는 왜 떠날까요? 라고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막 철이 많이 들었다 했던 것도 그냥 감독님께서 희승이라는 캐릭터는 사실 가장 생각이 없고 생각이 되게 천진난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느꼈던 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야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을 진행하고요. 학교에 계속 남아있지만 희승이는 그냥 단지 애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드래프트에 떨어지기 그 직전에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아,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를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떠날 때는 드래프트 할 때도 끝나고 나서 전 드래프트를 볼 때도 혹시 내일이 불릴까 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혹시 내 친한 친구들 중에 누가 불릴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광호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 씁쓸해하지도 않았고 제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너무나도 당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 때도 애들이 뭔가 괜히 괜찮니라고 하는 표정을 봐도 진짜 그 대사처럼 쿨하게 아니 니네부터 떨어질 거 알면서도 왜 오버하냐 간다 잘 있어라 낙지 먹고 싶으면 연락해 하고 하는 이유도 진짜로 당연히 미련은 있겠죠. 선수를 고등학교 때까지 했으면 분명히 미련은 있겠지만 자기는 이미 몇 년 동안 마음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쿨하게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덧붙여서 제가 왠지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됐네 가야겠다 했으면 더 해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미련을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크게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깊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 나다우 쪽에서 근데 배우님 성함으로 나오잖아요. 캐릭터 이름이. 네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저도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꼭 말하고 싶었었는데
네. 아, 네. 아니, 안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렇게 하고 네. 얘기 안 하는 거잖아요. 아, 별건 아니고요. 네. 감독님이 이제 2019년 5월쯤에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감독님이 결혼식 끝나고 저한테 이제 한 몇 주 뒤에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 하시면서 대본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거기서 희승이라는 이름이 있길래 오. 혹시 이 희승이 저 희승인가요? 했을 때 감독님께서 너를 생각하면 썼다. 오. 그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실제 본인의 배우의 이름과 캐릭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광호의 아버지 승길 선배님, 네. 승길 배우님과 희승이라는 역할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꼭 하고 싶었냐면 네. 한 1분 정도 좀 될 것 같은 긴 이야기인데 1분 15초 정도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제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진짜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진짜 예전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6년이었어요. 네. 2016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작품에서 단역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조연출과 PD님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곤이 형이었는데 같이 이제 촬영을 하다가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단역이다 보니까 좀 길어가지고 비상구에 같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형님은 뭐 하세요 요즘에 이러셨을 때 형님께서 이제 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 야구 영화야 라고 하셨어가지고 아 진짜요? 뭐 지나가는 야구라도 있으면 꼭 불러주세요 라고 했었던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그래 근데 나도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런 말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형 찍게 되면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꼭 같이 하자 했던 게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어제 영화를 촬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영화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희승이라는 캐릭터는 왜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제 제가 본인 최희승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신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는 제가 감독님한테 같이 하게 됐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을 때 감독님이 열심히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너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어가지고 아마 그러기 때문에 희승이라는 캐릭터가 제 실제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역할 이름도 희승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자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말 이런 얘기 너무 감격스럽고요. 아이고. 정며들다 정재광호에게 이분께서 오늘 배우님들 고딩 졸업생 같으시다고 너무 귀엽다고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 계속 몇 분이 같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좀 세련되게 넘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얘기는 안 해주는데 우리들끼리 좀 그래서 그런가?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많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건데 그 잘생긴 제광 보러 왔거로 이분하고 그리고 최강 한화라는 분께서도 막 이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광호가 그 실기 테스트 보러 갔을 때 그 영화가 되게 단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광호 표정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자기가 왜 생각만큼 못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던져주지? 이런 맥락이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 성태가 부상당하는 장면에서도 그게 고인지 아닌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어떻게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같이 하세요. 제가 성태 태클 이야기는 정재영 배우에게 토스하고 네네 그
사실 이제 영화에서 때때로 그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측면은 그 촬영 감독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단 한 번도 광호의 시점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광호의 시점을 되게 집요하게 쫓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관객분들이 보시는 어떤 영화의 그런 이야기들도 광호의 시점에서 좀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광호 본인도 스스로 지금 뭔가를 느끼고는 있지만 이것을 되게 명료하게 문장으로 정리할 만큼 알지는 못하잖아요. 상황이 한복판에 있을 때 혼란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촬영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씬인데 사실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줘야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 푼티상에서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씬, 사실 시나리오로는 한 7줄이 안 되는 아마 그냥 짧은 지문 씬이었는데, 영화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그 씬의 마지막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나는 합격할 수 없겠구나 라는 광호의 속마음을 적어놨거든요. 그 절망이 네, 중요했구나.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주지 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콘티도 준비해가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결국 현장에 가서 저희 영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콘티대로 찍지 않은 씬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도착하면서 촬영 감독님이랑 되게 치열하게 준비했던 것들을 일단 다 무너뜨리고, 사실 그랬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정재강 배우에게 집중하는 것이 의도했던 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촬영 감독님이 본능적으로 느끼셨고, 그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해온 콘티보다 지금 저 실기시험 안 속에 있는 정재강 배우를 우리 카메라가 한번 집요하게 따라가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씬이었어요. 네. 배우님도 그 찍으실 때 되게 부담도 느껴지면서 그 남다르셨겠다. 그 장면 찍을 때는 오히려 좀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네, 그냥 그때 정도면 거의 이미 다 광호가 된 상태여가지고 몸과 마음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열심히 그냥 절박하게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촬영 감독님이 저희 그 촬영 내내 거의 핸드헬드로 좀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되게 묘한 느낌이었는데요. 처음 제가 느껴봐요. 연기하면서 여태까지 되게 광호의 그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 뭔가 계속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 에너지가 연기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랬었습니다. 네. 배우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가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네, 있고 네, 이런 네, 거? 네, 네. 네. 우와. 되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 때 또 이런 경험들을 느끼고 싶다. 촬영 감독님이랑 또 하고 싶은데 촬영 감독님 여기 앉아 계시나? 촬영 감독님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김영국 촬영 감독님이라고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 성태 부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태 부상은 저 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린 것 뿐인데. 진짜예요?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루로 달린 것 뿐인데 갑자기 성태가 아파하고 소리도 크게 내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근데 일을 달리기 전에 한번 쳐다보잖아요. 거기 있구나. 예, 근데 저기서 빨리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냥 쳐다본 건데 카메라에 그게 담긴 거죠. 네. 그때도 카메라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 머리를 치고 가잖아요. 그것도 되게 정말 그때 연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억울했었어요. 머리까지 때리고 애들은 다 절로 가 있고 또 되게 외로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광호로서. 네.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의 시간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죠? 엄청 빨리. 근데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할게요, 시간을.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광호가 저 길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저 길만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그럼 도대체 이 영화가 광호한테 어떤 결말을 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감독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걸 보고 보고 나니까 그게 가장 광호한테 이렇게 온당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결말을 정말 되게 깊게 느끼신 분이 해주신 질문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마지막에서 정며들다 이분께서 광호가 그러면 본인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분이 맞나? 죄송해요. 이게 질문을 합쳐야 되겠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야구를 하고 있는 광호의 마음이 우리가 앞서 쭉 봤던 정말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 야구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셨다고 어느 분께서 그러셨어요. 근데 진짜 영화를 되게 이입해서 보신 분만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일단은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굳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어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누군가는 이 영화의 결말에 광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비겁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결말을 광호에게 주었던 거는 사실 지금 영화에 나오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을 마지막에 광호에게 책임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못 가고 다른 방법으로 뭐 독립야구단에서 야구를 한다거나 그런 결말을 광호에게 선사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결말을 온전히 지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친 광호가 결국 어른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 있는 어른이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질문을 물어보신 분은 이 아이디도 너무 절묘하게 뛰어라는 분이 여쭤보신 거예요. 저도 되게 그 장면의 마음을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소감과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이걸 다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고요. 여기서 사실 이 영화의 개봉이 내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여기 못다한 질문도 답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함께 해주신 분들 한 분씩 마지막 인사말 듣는 것으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또 봐주시고 저희 이제 내일 개봉인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개봉이니까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인사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말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영화 편안히 하세요. 네, 영화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꼭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빨리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봐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광호나 민철이, 수연이, 희승이 다 영화관에서는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보고 싶으실 땐 또 언제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개봉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분들의 바람대로 모두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저 오늘 여기 들으니까 아 진짜 배우님들이 감독님과 함께 한 장면 한 장면 고민과 마음을 진짜 많이 담아서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곱씹어봐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화 좋으신 분들 옆에 여러분들께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